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윤대 부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깡마른 남편 서기현은 대문 밖으로 내몰리며 뒤를 돌아보았지요. 부인, 제발. 당신 같은 쓸모없는 것이 감히 내 재물에 손을 대려 하였어? 본서에 적힌 대로 이 집도 재산도 모두 내 것이오. 과연 이 깡마른 양반은 어찌하여 살찐 부인에게 이토록 처참히 쫓겨나게 된 걸까요? 귀한 당신께 들려드리는 아씨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한양 근교의 어느 부촌 마을에는 재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상업이 날로 번성하여 천민도 불을 쌓고 양반도 돈 앞에 고개를 숙이던 시대였지요. 신분의 경계는 흐려졌으나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각박해졌습니다. 재물은 불어나도 인정은 마르고 살은 쪄도 정은 메말랐습니다. 그 마을에서 벌어질 한 쌍의 기이한 혼인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세월의 그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서기현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서울 출신이었지요. 이대로는 안 돼. 혼인으로라도 가세를 회복해야 해. 기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뼈만 남은 듯한 깡마른 체구, 움푹 들어간 볼이었지요. 아무리 글을 읽어도 벼슬길은 막혔고 남은 건 이 초라한 몸뚱이뿐이로구나. 기현은 유약했으나 성실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읽었고 체면만은 잃지 않으려 했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얼이라는 신분의 벽은 높았고 가난은 그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거상 윤씨 집안에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윤대 부인이라 불리는 그녀였지요. 저 아가씨 몸집이 장정셋은 되겠어. 허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저 살이 곧 황금이지. 대부인은 풍채가 위엄을 대신했습니다. 호방한 성격에 지배욕이 강했지요. 장사 수완도 뛰어나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불려놓았습니다. 혼인 좋지. 하지만 내 재산은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야. 대부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중매쟁이가 두 집안을 연결했습니다. 서도령, 윤씨 댁 따님과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윤씨 댁이라니 그 부자 집안 말씀이십니까? 기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세를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호화로운 잔치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귀한 음식들이 넘쳐났지요. 서방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인이 기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앉아 있어도 기현보다 한 뼘은 더 커 보였지요. 아, 네. 부인. 기현은 움츠러들며 대답했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동안 기현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혼서에 적힌 작은 조항 하나를 말이지요. 혼인 후 모든 재산의 명의는 본가인 윤씨 집안에 귀속되며 남편 되는 자는 이에 동의함. 기현은 그저 도장만 찍었습니다. 글귀의 진짜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지요. 혼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대부인이 기현에게 다가왔지요. 서방님, 집안 장부를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가장으로서 혼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재산은 모두 윤씨 집안 소유라고 말입니다. 대부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기현의 자존심이 금 가득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알겠습니다, 부인. 그날 밤 기현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이름뿐인 가장이란 말인가? 하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재물 앞에서 그의 체면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대부인이 다시 기현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앞으로 집안 살림은 모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서방님은 그저 글이나 읽으시면 됩니다. 기현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항변할 것인가, 묵인할 것인가. 지금 대들었다가는 쫓겨날 수도 있어.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알겠습니다. 결국 기현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대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부터 집안의 모든 권한은 대부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인들도 이제는 기현보다 대부인의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나으리, 죄송하지만 마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니, 내가 이 집 가장이 아니더냐? 하오나 마님께서. 기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수록 초라해지는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그날 밤, 기현은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재물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었구나. 정월대보름 밤이었습니다. 기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에서 푸른 빛이 흘렀지요. 서기현. 노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내 조상의 수호령이니라. 너는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부인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니라. 그 살은 재물의 욕망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니라. 노파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재물을 지키기 위해 무속의 힘을 빌렸느니라. 그 대가로 살이 점점 불어나는 것이니라.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조심하거라.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실을 기록하라. 붓과 먹이 내 무기가 될 것이니라. 노파가 사라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혼서의 조항을 다시 보라. 거기에 내 운명이 적혀 있느니라. 기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꿈이었나?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는데. 며칠 뒤 기현은 마을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대부인과 함께 참석했지요. 저분이 윤씨 댁 서방이라던가? 깡마른 게 꼭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구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렇게 마른 사람이 어찌 저 부인을 감당하겠어? 쯧쯧. 재산 때문에 들어간 거지 뭐. 기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그날 밤 기현은 붓을 들었습니다. 이 모욕을 잊지 말자. 언젠가는. 글로 마음을 달래며 기현은 깨달았습니다. 기록이야말로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는 조용히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부인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쓸모가 있을 것이다. 어느 날 기현은 혼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노파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지요. 촛불을 밝히고 혼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후 모든 재산은 윤씨 집안에 귀속되며. 이게 무슨. 기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단, 남편 되는 자가 3년 내에 재산 증식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하며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 이게 무슨 말인가? 기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덫이었지요. 부인이 처음부터 나를. 기현은 대부인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호방한 겉모습 뒤에 숨은 냉철한 계산을 말이지요. 3년이면 이제 2해 반밖에 남지 않았구나. 기현은 책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재산 증식에 기여라니 재산은커녕 집안 장부조차 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무렵 기현에게는 믿을 만한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동이라는 젊은 하인이었지요. 나으리, 제가 마님의 장부를 슬쩍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이냐? 무엇이 적혀 있더냐? 복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재산이 매달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재물 비용, 굿 비용이라고 적힌. 무속. 기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꿈속 노파의 말이 떠올랐지요. 나으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님께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동아. 대부인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대부인이 들어섰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마님? 내 놈, 장부를 훔쳐봤다며? 복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복동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기현은 말릴 수도 없었지요. 그날 밤 기현은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 윤 씨가 대부인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쳤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내 편이라곤 아무도 없구나. 기현은 체면과 생존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오늘부터 사랑채 출입을 금합니다. 네, 이게 무슨. 혼인 서약을 다시 보셨지요?
재산 증식에 기여하지 못하시니 이 집의 주인 행세는 이제 그만하셔야겠습니다. 대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부인, 제발. 싫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혼인 무효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기현은 작은 행랑채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살면서도 집에서 쫓겨난 신세였지요. 하인들도 이제는 기현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이제 곧 쫓겨날 분이야. 마님께서 벌써 다른 혼처를 알아보신다던데. 수군거림이 기현의 귀에 들렸습니다. 기현은 행랑채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얇은 이불 한 장이 전부였지요. 이것이 내 운명인가? 재물 앞에서 나는 이토록 무력한가? 기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말했지. 진실을 기록하라고. 기현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대부인의 모든 행적을, 재산 증식의 비밀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밤, 기현은 몰래 안채를 엿보았습니다. 대부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지요. 신령님, 이번 달도 재물을 더 불려주소서. 대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본 기현은 경악했습니다. 온갖 부적과 재물이 가득했지요. 무당 한 명이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재물신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무슨 대가? 마님의 몸이 점점 무거워질 것입니다. 재물이 쌓일수록 살도 함께 쌓입니다. 상관없소. 재물만 있으면 돼요. 대부인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기현은 숨을 죽였습니다. 노파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부인의 살은 재물의 저주였구나. 기현은 경멸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재물을 위해 자신의 몸까지 희생하는 대부인이 무서웠지요. 다음 날, 기현은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무속의 개입, 재물 증식의 비밀, 대부인의 저주받은 몸까지. 이것이 증거다. 언젠가 이것으로 기현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기현은 깨달았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기록이 내 무기다. 그날부터 기현은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대부인의 장부를 몰래 베껴 적고 무속인의 출입 기록을 남겼지요. 진실을 남기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기현은 밤마다 촛불을 켜고 기록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현은 장부 사본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기현은 변했습니다. 유약했던 선비는 사라지고 냉철한 관가 되었지요. 부인, 오늘 저녁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거라. 예전 같으면 주눅 들었을 대부인의 말에 이제 기현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기현은 다시 대부인의 방을 엿보았지요. 무당이 또 찾아와 있었습니다. 마님, 재물신이 노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는가? 부적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더 큰 재물이 필요합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님의 살은 이제 부적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재물을 담기 위한 그릇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마님께서 쌓은 재물만큼 살도 쪘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저주의 대가입니다. 대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물을 놓지 않으시려면 이 몸을 평생 쥐고 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재물을 포기하시면 살도 빠질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다. 재물을 택하겠소. 대부인의 대답에 기현은 전율했습니다. 재물을 위해 자신의 몸까지. 이것이 탐욕의 끝인가. 기현은 이 충격적인 진실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며칠 뒤 기현에게 최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서기현. 대부인이 노호했습니다. 손에는 기현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지요. 이것을 내 놈이 나를 엿보고 기록했구나. 하인 하나가 기현의 방을 뒤져 일기장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부인, 들어주십시오. 저는 단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대부인의 고함이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제발,
혼서에 적힌 대로 3년이 지났소. 당신은 재산 증식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했소. 기여는 대문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뼈를 에었지요. 내 이름도 내 집도 모두 빼앗겼구나. 기여는 텅 빈 거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옷 한 벌뿐이었지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연의 깡마른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하지만 기연은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숨겨둔 장부 사본을 말이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기연은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기연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은 기연은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윤 씨 집안의 부정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사또가 장부를 펼쳐보았지요. 무속을 통한 재물 증시, 혼서의 불법 조항. 기연은 모든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이 고을의 큰 어른이오. 증거가 확실하오?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기연의 눈빛이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단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포기하고 자신의 치욕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택이었지요. 좋소, 조사하겠소.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은 무고죄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관아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속들이 윤 씨 저택을 급습했지요. 무엇하는 짓이오? 대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사또 명령이오. 수색하겠소. 관속들은 대부인의 방을 뒤졌습니다. 곧 무속 도구들과 장부가 발견되었지요. 이것은 대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편 무당도 잡혀왔습니다. 자백하시오. 윤 씨 부인을 위해 무슨 짓을 했소? 저는 무당은 고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물신께 재물을 바치고 부인의 재산이 불어나도록 굿을 했습니다. 그 대가는 부인의 몸이 그릇이 되었습니다. 재물만큼 살이 쪘습니다. 무당의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사또는 윤 씨 집안의 장인도 불러들였습니다. 혼서의 조항은 누가 만들었소? 그것은. 장인은 끝내 자백했습니다. 사위를 이용해 재산을 지키려 했습니다. 3년 뒤에는 쫓아낼 속셈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씨 집안은 무속을 통한 부정축제, 혼서 위조, 그리고 남편 학대의 죄를 범했소. 사또. 대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살이 너무 쪄서 비틀거렸지요. 윤 씨 집안의 재산 절반을 환수하고 서기현에게 돌려주겠소. 사또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내 재산입니다. 대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인은 무속행위에 대한 벌로 1년간 집에 유폐하라. 대부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기현은 관아뜰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진실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은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윤 씨 저택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재산이 환수되고 대부인은 병석에 누웠지요. 그날 밤 기현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흰 노파가 나타났지요. 잘 해냈구나, 서기현. 노파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 집안의 수호령이니라. 내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을 지켜온 존재니라. 노파가 미소 지었습니다. 혼서의 조항을 다시 보라 했던 것도 그렇다. 내가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그럼 부인의 살은 재물의 저주가 맞느니라. 탐욕은 결국 자신을 집어삼키는 법이니라. 노파가 기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재물보다 진실을 택했느니라. 비록 깡마른 몸이지만 내 안에는 굽히지 않는 뼈가 있었느니라. 기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서의 조항, 그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내 시험이었느니라. 재물 앞에서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말이니라. 노파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살은 재물을 품을 수 있어도 뼈는 진실을 품느니라. 잊지 말거라. 기현은 눈을 떴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지요.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이구나. 며칠 뒤 환수된 재산의 절반이 기현에게 돌아왔습니다. 기현은 그것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지요. 대부인은 병석에 누워 재물의 힘을 잃어갔습니다. 무속의 힘이 사라지자 살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기현은 대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병석에 누운 대부인은 예전의 위엄을 잃었지요. 살은 빠졌지만 기력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당신, 왜 왔소? 대부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기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비웃으러 온 것이오? 아닙니다. 다만 부인께서 가엾습니다. 기현의 눈에 연민이 어렸습니다. 재물을 지키려다 스스로를 잃으셨습니다. 살은 재물을 품었지만 결국 행복은 품지 못하셨지요. 대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잘못했소.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소. 이제라도 깨달으셨습니다. 기현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부인, 부디 평안하십시오. 우리의 혼인은 이것으로 완전히 끝입니다. 기현은 뒤돌아 나왔습니다. 대부인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지요. 관아에서는 정식으로 혼인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기현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윤씨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장인은 벌금형을 받았고 대부인은 병으로 쇠약해졌지요. 기현은 작은 초가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환수받은 재산으로 검소하게 살며 날마다 글을 썼지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겠구나. 기현은 자신의 경험을 야담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의 탐욕, 혼인의 진실, 그리고 깨달음까지. 살과 뼈의 혼인이라 좋은 제목이로군. 기현의 붓끝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선비가 기현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야담을 필사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하네. 기현의 야담은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재물의 위험을 깨달았지요. 기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나는 깡마른 몸이지만 굽히지 않는 뼈를 가졌구나. 기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은 재물을 품을 수 있어도 뼈는 진실을 품는다고 말이지요. 재물은 일시적이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삼키지만 정직은 사람을 지켜줍니다. 기현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존엄과 진실을 지킨 마음이었지요. 그의 이야기는 이름 없는 필사본으로 전해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